이제 보충으로 할 자료가 뭐냐면은, 자, 보자. 이제 보충으로 수업할 부분이 어디냐면은, 어떤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거야. 그치? 봐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어떤 함수가 있고, 어떤 함수가 있어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얘에 대한 역함수가 있다 이거야. 근데 역함수는, 대수적으로는 일단 정의역과 치역의 역할을 바꾸는 게 맞고, 그게 아니고, 그림으로 봤을 때는, 평면좌표에서 봤을 때는, y는 x에 대해 대칭시키는 게 맞지, 그치? 그럼 볼게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 나오는 게 역함수가 이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개념이 아직 선생님이 얘기하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텐데 여기 있는 fx를 증가함수일 때랑 감소함수일 때로 나눠놓고 한번 이야기할 거다. 선생님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첫 번째 1번 여기 있는 fx가 증가함수예요. 그치? 그리고 그때 해당하는 fx와 f 역함수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요 정도 한번 이야기 해볼 거야. 오케이? 봅시다. 어떤 증가함수 fx가 있다. 뭐 대충 그려서 이렇게 생겼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있다. 해보자. y는 fx예요. 그리고 여기에다 y는 x라는 직선을 딱 덧대놓고 대칭시켜서 역함수를 한번 표현해 볼 거야. 오케이? 그 y는 x라는 직선을 한번 덧대볼까? 여기 이렇게 덧대 있어. 이게 y는 x야. 이렇게. 그리고 요거에 대한 역함수는 모든 점들을 y는 x라는 이 직선에 대해 다 대칭시키는 거잖아. 대칭 이렇게. 그치? 대칭시킨 그림을 직접 작도를 해보면은 뭐 똑같진 않겠지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온다. 이렇게. 됐지? 봐봐. 여기 있는 노랑이 그래프가 누구냐면 y는 f 역함수 x예요. 이렇게. 봤더니 fx랑 f 역함수 x의 교점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언제 어디서 발생되냐면 여기랑 여기서 발생이 돼요. 그럼 선생님 요거 여기서 발생되는 거 말고 더 발생되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가 절대 없어요. 왜 그러냐면 y는 x라는 요 선을 기준으로 요쪽 위쪽에 있는 거는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위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fx랑 f 역함수의 교점 있잖아? 요 교점은 항상 어디에서만 발생이 되냐면은 y는 x라는 이 직선 위에서만 발생이 된다. 여기에서. 그치? 지금 눈에 보는 것처럼 똑같이 이해하면 돼요. 그림으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럼 증가함수일 때는 계속 x값이 커짐에 따라서 y값이 커지는 증가함수일 때는 어떤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랑의 교점에서만 발생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했지?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y는 fx라는 요 어떤 함수가 있고 요거랑 y는 f 역함수의 교점을 딱 구하려 봤더니 요거야 요거. 그치? 그럼 교점이 y는 x 위에서 발생되니까 얘랑의 교점이 얘랑 y는 x랑의 교점이랑도 일치하겠네. 맞지? 또 역함수랑 y는 x랑의 교점이랑도 일치하겠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증가함수 fx에 대해서 fx와 f 역함수 x의 교점을 나는 알고 싶어요. 증가함수일 때 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못해. 역함수를 구해갖고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막 식을 써가면서 찾기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라고? 이거 선생님 안 하고 fx랑 y는 x의 교점만 놓고 이야기해도 얘랑 똑같지 않을까요? 똑같습니다. 무조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어떤 함수와 y는 x의 교점을 구해도 항상 일치합니다 라고 봐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상황을 바꿔놓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표현해 볼 건데 일단 설명을 먼저 쭉 해놓고 예를 들어서 우선 설명해 볼게요. 설명을 쭉 해놓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감소함수일 때예요. 감소함수. fx가 감소함수다. 이렇게. 감소함수일 때는 선생님 좀 다를까요?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잘 봐봐. 어떤 감소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감소함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fx야 y는 fx 이렇게. 그리고 y는 x라는 직선을 쫙 그려봤더니 이렇게 있다. y는 x. 이해만 잘하면 돼. 이해만 이렇게 있어요. 됐지? 그리고 난 여기다가 f 역함수 x를 한번 그려볼 거야. 직접 그려볼 건데 한번 이렇게 그려지나?
여기 있는 요 점은 어디로 가냐면 대칭돼서 여기로 가고 요 점은 대칭돼서 여기로 가고 이렇게 이동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역함수를 그려보면 그 역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게 역함수야. 이게 y는 f 역함수 x예요. 선생님 이거는 분명히 달라요. 교점이 어디 발생되냐면은 여기 발생되고 여기 발생되고 여기 발생돼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감소함수일 때는 항상 y는 x라는 이 직선 위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감소라는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거 감소함수일 때 역함수의 교점의 선생님 특징을 얘기해 줄게. 특징을. 여기 있는 요 점 있잖아. 요 점. 요 점이 예를 들어서 a, b야. 그치? 역함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y는 x에 대해 대칭시킨 거니까 여기 있는 하얀색 부분은 대칭돼서 노란색이 됐을 거고 여기 노란색 부분은 대칭돼서 여기 하얀색이 됐겠지. 즉 다시 얘기하면은 a, b가 대칭돼서 여기 있는 요 점이 되는 거다. 오케이? y는 x에 대칭돼서 그럼 여기는 요 점은 b, a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리고 가운데 있는 교점은 y는 x라는 데를 지나가야 대칭되어 있는 교점이 발생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가운데 있는 교점은 무조건 y는 x라는 이 직선 위에 존재한다. 이렇게 해요. 이해가 됐나? 교점이 선생님 요거는 감소함수일 때는 대칭되는 게 무조건 발생이 되고 가운데 있는 교점이 있을 거니까 교점의 개수가 무조건 몇 개예요? 홀수개가 나와요.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어떻게 홀수개가 나와요?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fx가. 그렇지? 이렇게 생겼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역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거에 대한 역함수를 마저 그려보면은 이렇게 가서 교점이 여기 발생되지. 이렇게 가서 교점이 여기 발생된다고. 그럼 요거랑 요것도 역시 어떻게 된 거야? 대칭되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요점 좌표가 c, d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긴 요점 좌표는 누구예요? d, c가 되는 거다. 왜? 대칭돼 있을 거니까. 그치? 이해됐지? 그럼 요거에 대한 특징은, 감소함수일 때에 대한 특징은, y는 fx와 y는 f 역함수 x의 교점이 무조건 홀수개야. 홀수개? 무조건 교점이 홀수개야. 그리고 교점이 뭐 동그라미가 있고 세모가 있고 뭐 별이 있고 네모가 있고 뭐 다이아몬드가 있고 이렇게 있다. 이렇게 쳤을 때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교점은 무조건 어디 있는 거라고? y는 x라는 이 직선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끝나지 않았지. 여긴 얘랑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y는 x에 대칭돼 있는 거고 여긴 얘랑 얘는 y는 x에 대칭돼 있어. 이렇게 특징을 파악하면 됩니다. 오케이? 막 어렵진 않아요. 근데 선생님 막 어렵지 않아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소가 나오면 당연히 너무 어렵지. 너무 어려운데 감소가 잘 나오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증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편하게 풀자. 조금 어렵게 내볼까? 해도 증가야. 에이씨 죽어라 하면 이제 감소를 내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증가구나. 그래서 생각을 fx랑 역함수의 교점을 y는 x랑의 교점으로 바꿔서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요 정도 이야기하는 게 제일 편해요. 여기 있는 마플 시너지 선생님이 교재를 쓰는 이유가 문제가 많거든. 문제가 막 많은데 다양한 유형들도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에서도 감소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가니까 감소 까먹어야지 하지 말고 나오면은 맞힐 수 있어야 돼요. 요것도 막 생각보다 막 엄청 어렵진 않을 거니까 요 정도 생각만 갖고 있으면 어렵지 않으니까 요 정도 생각만 잘 정리해 두고 알겠지? 우리가 문제를 풀 거는 저기는 증가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저기로 한번 가볼까요? 1484번으로 가서 천천히 봅시다. fx 함수가 있어. fx 함수가. 이 fx 함수가 fx 식이 요거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야. 근데 나는 요 함수를 문제에서 2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 한번 볼 거야. 왜 이런 장치를 선정했냐면 얘가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 다시 얘기해서 1대1 함수여야지 역함수 존재하기 때문에 가다 놓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는 이렇게 생겨서 맞지? 여기 대칭축의 x는 2예요 정도 생겼을 텐데 어디에서만 보겠다고 2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만 보겠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증가 x값이 커지면서 y값이 커지는 이 증가하는 부분에서만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맞지? 그리고 fx랑 f 역함수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뭐 대충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는 증가하는 부분만 쓸 거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크게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 그치? 그리고 얘에 대한 역함수를 탁 그릴 건데 교점이 두 개 있대. 그치? 봐봐. fx랑 f 역함수의 x의 교점이 두 개 있어요. 이렇게지.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전에 저거라고 했잖아요. 이거지, 그치? 그 fx랑 뭐랑의 교점도 fx랑 y는 x랑의 요 직선 사이 교점도 역시 몇 개가 존재해요. 두 개가 존재하고 두 교점이 항상 어떻다, 일치한다 라고 이 정도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가 y는 x라는 직선을 그릴 건데 교점이 두 개 발생하도록 그려볼 거예요. 봐봐. 이렇게 생겼어. 이거 y는 x야. 뭐, 그치? 여기 있는 하얀 그래프가 y는 fx고요. 선생님 한번 나는 헷갈리니까 역함수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역함수 그리는 거 어렵지 않지?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이렇게 뭐 그림이 막 이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 역함수 x예요. y는 x에 대칭시킨 거지. 어쨌든 교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굳이 증가일 때는 역함수를 그려볼 필요조차 없다 이거야. 오케이? 됐지? 그럼 다시 갑니다. 문제에서는 이 두 교점이 발생되는데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궁금해요 라고 했으니까 fx 구하고 역함수 구해서 교점 구해자 이거 아니지, 그치? fx랑 y는 x의 교점을 구하면은 어쨌든 똑같은 교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점을 구하러 가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하고요. y는 x의 교점을 직접 구해볼 거다. x 좌변 이항해서 정리.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하고 얘가 0이 되게 한 x값이 교점의 x좌표겠지, 그치? 인수분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0이 되게 한 x값은 누구예요? 2랑 3이야 라고 요 정도 얘기하면 되겠네. 그럼 선생님 됐어요. 여기 있는 이 교점의 좌표가 x좌표가 2예요. 또 여기 있는 이 교점 x좌표가 얼마예요? 3이에요. 이렇게 된 거라고, 그치?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까? 라고 했으니까 뭐 점 찍어 상관없지. 근데 미련하게 x값이 2네. fx에다 막 2 대입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어쨌든 y는 x 위에서 교점이 발생됐으니까 x좌표가 2면 y좌표는 얼마예요? 2예요, 2. y는 x 위에 교점이 발생된 거니까 x좌표가 3일 때는 y좌표도 얼마예요? 3이에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은 문제에서 얘기하는 교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다. 어떻게 되는지 상황 파악은 좀 됐지, 그치? 선생님 천천히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상황이 요거 말고 새로운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됐지? 그럼 다시 뒤로 가볼까? 이제 여기 똑같이 해볼게요. 1488번 가볼까요? 이것도 어떤 fx랑 역함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인데 이것도 막 역함수를 막 구해다가 막 직관적으로 그려놓고 막 이렇게 파악하고 이거 아니야. 알겠지? 하면 안 돼요. 대칭성이라는 걸 이용할 거고 계속 얘기하지만 역함수라고 하는 건 y는 x에 대해 대칭돼 있는 거다. 오케이? 일단 문제 써놓고 여기는 문제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fx가 쭉 가서 4분의 1 x 더하기 3이야. 이거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그러하되 또 2분의 5x 더하기 3이야. 이건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러하다. 그리고 요함수와 역함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 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푸는 거 잘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됩니다. 갑시다. 그림은 일단 그려야 돼요. 파악은 해야 되니까 여기 y축 여기 x축 뭐 대강 x축 이렇게 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는 요 직선을 그리세요 라고 했는데 직선의 y절편이 3이에요. 그치? 요 정도 특징만 잘 살려서 하면 돼. 길기가 4분의 1이니까 우리 y는 x에 대해 대칭시킬 거잖아. 준비 먼저 해놓을까? y는 x란 직선 여기 있어. 여기 이렇게 쫙 있다. 준비. 얘 대칭시킬 거야. 이렇게 해놓고 얘보다는 기울기가 작잖아. 그치?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는. 됐지? 오케이? 얘가 누구냐면 y는 4분의 1 x 플러스 3이야. 됐지? 다시 여긴 얘 그릴 건데 0보다 작은 데에서 얘도 역시 0,3을 지나요. 근데 기울기가 2.5야.
얘보다는 훨씬 가파르다고. 이렇게 생겼어. 됐나? 그래서 얘는 누구냐면 y는 2분의 5x 더하기 3이에요 라고 하는 요 직선이에요. 됐지?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역함수를 그릴 건데, 역함수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대충. 오케이? 대충. 봐봐. 역함수 그리러 가볼게요. 그리자. 얘를 y인 x에 대해 대칭시킬 건데, 이거는 누가 봐도 증가야. x값이 커지면서 y값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치? 그럼 역함수는 여기랑 여기를 지나겠구나. 증가니까. 맞아요? 그리고 0,3이라는 게 대칭이 쭉 돼서 어디? 여기는 3,0을 지나지 않을까? 이 정도 느낌만. 그리고 역함수, 얘를 대칭시키면 어쨌든 직선이 나올 거고, 얘를 대칭시키면 어쨌든 직선이 나올 건데, 요 점 지나니까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요 정도 하면 완벽하게 그린 거야. 식 안 구했지. 식 필요 없어요. 완벽한 거다. 그리고 이제 넓이를 구하러 갈 건데, 얘 봤더니, 요 노랑이 직선에 대해서 요 점을 대칭시킨 거니까, 그 앞에서 도형에 이동해서 선 대칭시킨다는 건 수직 2등분선의 원리를 이용할 거야 라고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는 요 길이와 요 길이는 똑같고 얘는 수직입니다. 이렇게 됐다. 그럼 요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는 거야? 요 길이 곱하기 수직이니까 요 길이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하면은 요 넓이가 나오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두 점 사이 거리는 요 3. 이제 얼마야? 피타고라스 또는 두 점 사이 거리 3루트이에요. 이렇게. 이제 뭐만 나왔냐면 얘만 구하면 됩니다. 됐지? 이 거리만 구하면 돼. 근데 이 거리도 어떻게 구할 거냐면 나는 요 점 좌표랑 요 점 좌표를 직접 구할 건데 역함수를 식을 구해서 하지 않지. 어떻게 해요? y인 x랑 요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돼. 교점. 이렇게. 그치? 그래서 연립해볼까? 4분의 1 x 더하기 3과 y인 x의 교점을 구할 거고 4분의 1 x를 이항시켰더니 3은 4분의 3 x가 되게 한 x값을 구하면 돼서 x값은 얼마야? 4야. 오케이! 요점 좌표는 얼마예요? 4,4입니다. 라고 됐고요. 선생님 y좌표는 왜 4예요? y는 x 위에 있으니까 y좌표가 4입니다. 오케이? x좌표랑 y좌표랑 똑같지. 우리는 x좌표만 구했지만 x좌표랑 y좌표랑 똑같은 선 위에 있는 점이어서 똑같아요. 이렇게 다시 가요. 여긴 이 점도 한번 파악해볼까? 얘도 어떻게 한다고? 이 노랑인 y인 x와 여기 fx의 일부분인 이 직선을 연립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연립 2분의 5 x 더하기 3 요게 x가 되게 한 x값을 구할 거고 x좌표 넘어가? x 넘어가? 3 이쪽 이항에 와. 그랬더니 2분의 3x가 마이너스 3이 되게 하는 x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라고 됐다. 그럼 여긴 요점 좌표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예요 라고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아까 전에 선생님이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대각선만 있으면 돼요 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두 점 사이 거리만 있으면 되겠지? 두 점 사이 거리 얼마예요? x값 차이 6만큼 y값 차이 6만큼 나니까 얘는 6루트2라고 되겠지? 됐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사각형의 넓이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6루트2 곱하기 대각선 3루트2라고 하면은 요거에 대한 결과고 결과는 18이야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해를 천천히 잘 해보고 다음에 나오는 문제 다 똑같으니까 천천히 잘 접근해 보세요. 알겠지? 92번을 한번 같이 가봅시다. 봅시다. 어떤 fx가 있는데 fx 함수가 x제곱 더하기 a야 라고 돼 있지. fx 함수가 있는데 x제곱 플러스 a예요. 근데 요거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 볼 거야 는 이유가 1대1 함수가 돼야 되니까 1대1 함수가 돼야지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이지, 그지? 여기는 그래프를 대충 조그맣게 한번 그려볼게.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가 있는데 대칭축은 누가 봐도 x가 0일 때 맞지? 근데 문제에서는 얘를 어디서 볼 거야? 라고 했냐면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볼 거야. 뭐야? 증가. 증가한 데서 보겠구나. 그치? 이렇게 된 거고요. 다시 요거에 대한 역함수를
f 역함수를 g라고 이렇게 표현해놨고 문제에서 요구한 게 어떤 거냐면 fx와 역함수인 gx가 서로 한 두 점에서 만나고 싶어요 라고 했지. 그 fx와 역함수인 gx의 교점이 두 개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치? 그럼 출발 한번 해볼까? 아, 이건 선생님, 이거는 저 y는 x랑 교점이 두 개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냐면 얘는 잘렸잖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 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막 연립해서 판별식 쓰고 그런 거 안 돼요. 알겠지? 교점을 두 개 갖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직접 그려가면서 한번 체크해보는 게 맞아요. 선생님 한번 대충 그려볼게. 근데 얘는 어쨌든 증가하는 범위에서의 교점을 놓고 얘기한 거니까 요거 귀찮아. 안 해. 나 안 할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요거 상황을 바꿔서 fx와 y는 x의 교점이 두 개가 발생하도록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다. 왜? 아까 상황파가 끝났잖아. 증가한다고. 그치? 한번 가볼게요. 여기 y축, x축이 이렇게 있고요. 갖다 대놔야지. 역함수 필요 없고 y는 x라는 직선만 갖다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y는 x라는 직선은 뭐 대충 이 정도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y는 x야. 선생님 왜 여기만 그려요? 양수에서만 볼 거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만 작용할 거니까. 됐지? 계속 갑니다. 이제 여기다 그림을 하나씩 그려볼 건데, 교점이 두 개 발생하려면, 여긴 요 이차함수의 꼭지점 좌표가 0,a였으니까, 얘를 잘 위아래로, a 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잘 이동해가면서 상황 파악을 하는 거야. 오케이? 0,a가 요 정도 있다. 이렇게. 그럼 요렇게 가서, 이차함수 이렇게 있을 텐데, y는 x랑의 교점이 하나 있으니까, 요거는 역함수랑의 교점도 하나야. 땡, 탈락. 너 버려. 이거지. 위로 쭉 올라가. 쫙 올라가다 보면 요거. 꼭지점이 0,0이야. 0,0이면은 교점이 몇 개 발생될까? 요때부터 두 개야. 왜? 0일 때 교점 하나 있잖아. 여기도 교점 하나 있고. 됐네. 그럼 조금만 더 올라가 볼까? 조금만 더 올라갔어. 여기. 그럼 요렇게 생겨서 교점 몇 개예요? 이거 두 개인데? 이것도 돼요. 그치? 그럼 다시 더 올라갈게. 더 올라가 봤더니, 요 정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교점이 이때 하나네. 이거예요.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은, 경계값이라고 하는 거다. 우리가 막 무조건 연립하고 정리하고 이런 거는 저 저학년 때 이제 더 저학년 때 하는 거고, 막 들이대갖고 막 연립하고 판별식 쓰고 이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상황 파악을 하는 거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는구나 라고 대충 파악이 됐잖아. 언제부터? 파랑일 때부터 연두색까지 가능합니다. 이거지, 그치? 근데 꼭지점의 좌표가 0,a였으니까 여기 있는 파랑이는 a 값이 얼마일 때예요? 0일 때야. 왜? 여기 꼭지점 0,0일 때부터 시작한 거니까. 그치? 여기부터 여기 있는 요 점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선생님 어려워요. 요거지, 그치? 근데 요거는 선생님 연립을 할 건데 왜 연립을 해도 되냐면은 연립을 하면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인데 연립을 하게 되면은 아무 생각 없이 0보다 작은 데에도 드러난다고. 그치?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 파악하는데 접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0보다 작은 데에서 그림을 그려도 상황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뀝니다. 그치? 그래서 요와 같은 경우에는 숨겨져 있는 부분이 범위 때문에 숨겨져 있는 부분이 드러나더라도 교점의 개수의 상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요때는 연립을 해도 되는구나 라고 되는 거야. 이해됐지? 갑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 두 번째 상황은 저긴 이차함수인 x제곱 더하기 a가 y인 x랑 접할 때, 그치? 접할 때 다시 얘기하면은 교점이 한 개 있을 때 요거 얘기하는 거 맞지? 그래서 이항하고 정리해볼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0이 되게 하는 교점이 하나 있을 때니까 판별식 D 결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얼마일 때예요? 0일 때다. 그래서 a 값이 얼마일 때? 4분의 1일 때야. 그럼 저기 있는 저 연두색 상황은 여기 있는 a 값이 4분의 1일 때니까 꼭지점 좌표가 0,4분의 1일 때를 얘기하겠구나. 근데 어찌됐든 얘가 교점을 두 개 갖기 위해서는 a 값이 뭐보다는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얘보다는 더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
그치? 그리고 뭐보단 작아야 되냐면 4분의 1보다 작아야 돼요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다.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천천히 한다고 했는데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범위가 한정돼 있잖아? 그러면 범위가 이렇게 한정돼 있어. 임의로 범위가 한정돼 있으면은 막 연립 안 돼요. 에이씨 몰라 막 연립 이런 거 안 됩니다. 막 연립 안 되고 상황 파악하고 경계값을 찾는 거예요. 경계값을 찾는 게 포인트지. 이건 이제 고학년 가서도 계속 나오는 선생님이 언급할 얘기니까 이거는 막 갇혀있고 막 여기서만 볼 거고 막 그러면은 상황 파악을 하고 경계값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지? 다시 뒤로 더 가볼게요. 유형 26번도 한번 봐봅시다. 유형 26번 보면 선생님이 요거는 굳이 막 하고 싶은 얘기가 없지만 자, 하나만 딱 보고 넘어갈게요. 저기 있는 1495번입니다. 봅시다. 여기 Y축이 이렇게 있고요.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 그림 잘 못 그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림이 너무 더럽게 생겼어. 근데 뭐 대충 한번 그려보자면 2, 3,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몰라.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뭐 대충 거기 나와 있는 것들 한번 찍어 볼게요. 이거 5일대로 5일대, 여기는. 그치? 그리고 여기가 4일대예요. (3일대) 2일대 2일대 1대 완벽하다. 이거다. 여기 y는 이게 뭐냐면 y는 fx야. 이렇게 여기 있는 수치는 원래 안 나와 있지. 근데 얘가 선생님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y는 x라는 거는 x좌표랑 y좌표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한 거야. 이거지, 그치? 그래서 여긴 x값이 2일 때 여기 있는 요 점의 y좌표는 2가 되는데, 그치? 요 교점이랑 일치한다. 여기는 x값이 3일 때 y좌표가 3이 되는데 이 교점과 일치한다.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본 거야. 그리고 요거는 그래프를 놓고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는 게 f 역함수 f 합성 f 역함수의 5의 그치 값을 구하세요. 요거였잖아. f 합성 f 역함수의 5를 집어넣은 값을 구해보세요. 요거란 말이야. 이거는 뭐 잘 알잖아. 합성함수 역함수가 취해져 있으면은 순서를 바꾸고 각각 역함수를 취합니다. 그래서 f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5를 구하세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요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y는 x에서 대칭시켜서 그림을 그리면 되지 않아요? 안 해. 이거 뭐 우리 뭐 미술가가 아니라 이거는 그림 막 정교하게 그려서 체크할 필요가 없다고. 드러나 있는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뭐냐면 보이는 거 있잖아. f 함수에서 x 값이 1일 때 y 값이 2예요. 오케이. f 함수에서 x 값이 2일 때 y 값이 3이에요. 오케이. f 함수에서 x 값이 3일 때 y 값이 5예요. 오케이. 이거지. 그리고 선생님이랑 이제 수업할 때 연습을 같이 했었어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 f 역함수 5는 y 값이 5가 돼. 한국말로 잘 번역하면 돼. y 값이 5가 되게 하는 x 값이 얼마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이건 얼마예요? y 값이 5가 되게 하는 x 값은 3입니다. 3. 그래서 이거는 f 역함수 3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고요. 됐지? 그럼 다시 갑니다. 여긴 얘는 뭐 얘기한다고? y 값이 3이 되게 하는 x 값이 얼마야? 라고 했으니까 얼마? 이거 2야, 2. 이렇게. 그치? 잘 되지?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함수에 대한 결과치를 찾아 세우고 이렇게 지랄맞게 생긴 함수를 역함수를 구하겠다고 막 점을 찍어가면서 그런 거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거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의미적 분석을 하는 거고 여기는 F함수의 치역값만 잘 나타내 있으면은 나머지는 뭐로 푸는 거야? 대수로 가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다시 뒤로 넘어가서 이제 저 절대값에 대한 함수를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해 볼 건데 이거는 선생님이 몇 개만 딱 얘기를 하고요. 넘어갈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거 먼저 한번 가볼게요. 뭐 요 정도까지는 친구들이 잘 할 것 같아요. 절대값 함수라고 할게. 뭐 필수지.
미안하지만 필수예요. 계속 나오는 거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봐봐. 어떤 함수가 있다. fx가 있어요. 요게 막 2 곱하기 절대값 x-1에다가 플러스 3이야. 뭐 이 정도 있다 한번 해볼까? 그럼 제일 베이스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 선생님, 이거는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누는 거예요. 요게 제일 베이스야. 나는 뭣도 모르겠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하나도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나눠놓으면 됩니다. 알겠지? 근데 이거를 조금 개선하고자 선생님이 절대값 함수 좀 쉽게 해석하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고, 나 뭣도 모르겠다. 그럼 막 가는 거야. 어떻게?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x-1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x-1이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럼 얘는 양수 그냥 t 나옵니다. 그래서 fx가 2배의 x-1 더하기 3이에요. 다시 정리했더니 요건 2x에다가 플러스 1이에요.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요 그림을 그리래. 다시 x-1이 0보다 작잖아? 작으면은 선생님 저거 속에 있는 게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t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배의 x-1 플러스 3입니다. 정리해봤더니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됐고, 요 범위에선 얘를 그리세요. 범위도 조금만 더 정교하게 얘기해보면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 그림을, 그치? x가 1보다 작을 때는 요 그림을 그리세요 라고 요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봅시다. 이제 조금 요거를 정리를 할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가는 방법이지. 그림을 그려보면은 필요한 선이 여긴 x는 1 하나밖에 없겠지. 그리고 얘는 1,3을 지나요. 여기 몰라? 1,3이야.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는 기울기가 2야. 이렇게 생겼다. 끝! 다시 얘도 1,3을 지나지. 그치? 작은 데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됐다. 끝!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완성입니다. 오케이? 그럼 다시 절대값을 이제 연습하고 선생님 쉽게 하는 걸 얘기해 줄게요. 요거는 지금 왜 한 거냐면 난 모르겠어. 선생님 얘기를 해도 저 뭔지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 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어서, 그리고 베이스이기도 하고. 그럼 갑시다. 절대값 함수. 처음 시작은 요거부터 할 거야. y는 fx랑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 이거는 그 친구들이 이해를 잘 해봐야 돼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y는 fx다. 이제 하나씩 발전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여기다 덧대서 이렇게 표현해 볼 거야. y는 옆에다 쓸까? y는 절대값 fx야 라고 이렇게 써볼 거예요. 뭐 얘랑 비슷한 형태지, 그지? 저 그림 한번 그려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베이스 깔아놨잖아. 양수 음수일 때. 맞지? 갑니다. 출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한마디로 이 함수의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fx를 그냥 막 그리고요. 그치? 다시 fx가 0보다 작잖아? 그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y는 마이너스 fx라는 그림을 그리세요. 이거 맞지? 그치? 그래서 fx의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그려. 똑같아. 요거고. 다시 fx의 y 값이 0보다 작잖아? 마이너스 fx, 한마디로 fx의 y 값의 부호를 바꿔서 그리세요야. 음수인 거는 부호를 바꿔 그리세요니까 x축 대칭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요? 노란색 그래프 완성. 요거는 음수인 게 있으면은 x축 대칭시켜서 갖다 올려놓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값 fx구나. 얘가 1번입니다. 뭐 이 정도는 다 알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복습. 다시 두 번째 갑니다. y는 f 절대값 x예요. 이렇게. 요 정도만 해도 애들이 해석하는 거 어려워하는데 우리 배웠잖아. 이거 베이스는 저거야. 선생님 증명을 해주는 거고. 봐봐. 그럼 요거는 절대값이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치? 그럼 요거 범위에서 어떻게 돼요? 양수니까 그냥 나와. y는 fx를 그냥 갖다 그리면 돼. 요거 맞지? 근데 두 번째, x가 0보다 작네? 작으면은 얘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겠지. y는 f 마이너스 x라는 그림을 갖다 그리면 됩니다. 한번 그려볼까? 근데 우리 혹시 까먹었을까 하고 얘기하지만 y는 f 마이너스 x는 fx 그림을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그리세요. 이거 맞지? 그럼 그거에 맞도록 한번 그려볼게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는 fx를 그냥 그린대. 지금 여기 있는 주황이 요거다. 그리고 fx가 0보다 작은 데에서는 fx를 y축 대칭시켜서 그리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요거다. 이해 잘 되고 있지? 범위에 맞게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마지막 갑니다. 마지막 갑시다. 절대값 y는 f 절대값 x예요. 이렇게. 처음 보는 친구도 있을 거고 할 건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되게 기본적인 거야, 이것도. 그럼 가볼게요. 얘도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이거 두 개 나누면 되잖아. 두 개나 나눠서 범위를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봐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럼 선생님 이거 둘 다 양수네. 그 y는 fx라는 그림을 그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얘는 1사분면을 나타내는 거고. 오케이? 다시 갑니다.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은데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거 2사분면이네. 어쨌든 y는 양수니까 그냥, x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그래서 y는 f-x라고 되는 게 2사분면 쪽에서 그려지는 그래프. 그럼 다시 갑니다.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잖아? 3사분면 이니까 마이너스 다 달고 튀어나와. 마이너스 y는 f-x. 마이너스 보내자. 우리 y는 하는 거 좋아하잖아. y는 마이너스 f-x라는 그림을 그리면 돼요. 3사분면. 다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y가 0보다 작은 4사분면에서 보자면 y는 마이너스 fx라는 그림을 직접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그려볼까? 어렵지 않아요.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은 1사분면에서는 fx 똑같이 그릴래. 똑같이 그려. 이렇게. 됐다. 두 번째, 2사분면 쪽에서 그려지는 얘는 2사분면이지. f-x 아까 했잖아. y축 대칭시킨 그림을 그리세요. 여기 있다. 이렇게. 그치? 다시 여기 있는 3사분면에서는 여기 있는 요 그래프를 x축 대칭시켜서 그리는 거지.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4사분면 쪽에서 그려진 요 그래프는 1사분면에 있는 거를 x축 대칭시켜서 그린 거 맞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그림이 얘다. 보라색이. 됐지?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게 맞지만 요거는 생각보다 막 어렵지 않지만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좀 쉬운 관점으로 선생님이 바라보는 걸 하나만 얘기를 해줄게요. 쉬운 관점으로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절대값 x-2 더하기 3이야. 이 정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거는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선생님이 그래프의 변환 도형에 이동해서 많이 연습하고 넘어오는 게 원래 맞겠지만 선생님이랑 다 수업을 같이 한 친구들은 아니니까 하나씩 지금 변화하는 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1번 y는 x-2라는 그림을 시작을 해서 절대값을 씌워요. 절대값 x-2야 이렇게 씌웁니다. 그치? 그럼 요거를 3만큼 더해서 요 그래프를 완성시킨 거예요. 요 순서이다. 그럼 봐볼게요.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x축 필요 없고 y축 필요 없고 x축만. 첫 번째 y는 x-2라는 직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서 몰라. 기울기 1이야. 이렇게 생겼지? x절편 얼마예요? 2예요. 2. 1번. 2번 절대값 배웠잖아 아까 전에. 음수인 거 양수 다 갖다 올려놔. 여서 기울기 1. 얘는 갖다 올려. 기울기 -1 이렇게 완성된 게 두 번째 그림이에요. 요거. 그치? 그럼 여기는 얘를 위쪽으로 얼마큼? 3만큼 갖다 올리는 거지? 그래서 얘를 3만큼 갖다 올려. 위쪽으로 다 y값을 올려. 그럼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게 맞아요. 맞지? 그럼 얘가 얼마야? 2,3이야. 그치? 그리고 이 기울기 얼마예요? 1입니다. 이 기울기 얼마예요? -1입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 맞지 않을까요? 그럼 여긴 얘는 이 참수랑 똑같네. 꼭지점처럼 2,3이 꼭지점이고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는 절대값 앞에 붙어있는 이 개수에 따라 결정되는 게 맞겠네. 그럼 요걸 가지고 아까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 봐볼까? 이거 이렇게 할 필요 없네. 어떻게 하는 거야? 1,2가 꼭지점이에요. 1,3 미안. 그리고 기울기가 얼마? 2고 -2야. 그래서 기울기 2고 -2야. 요거. 귀찮잖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쉽게 하는 거를 여러 가지 막 설명해 줬으니까 잘 적어 놓고 그렇구나 이렇게 필기하면 정리해 놓고 해야 돼요. 이것도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끝입니다.
봅시다. 선생님이 이제 절대값이 여러 개 있는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할 건데, 지금 1학기 때도 선생님이랑 수업한 친구들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거니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 가볼게요. 어떤 fx가 있는데, 절대값 x-1, 에다가 플러스 절대값 x-4. 기본적으로 이것만 먼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절대값 두 개 있네. 그럼 저걸 두 개를 한 번에 양수, 음수로 놓고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봐볼까? 얘는 선생님 1일 때가 기준이어서 1보다 크면 양수, 작으면 음수. 얘는 4일 때가 기준이어서 4보다 크면 양수, 크면 양수, 작으면 음수. 두 개를 한 번에 고려해야 되니까 x값이 1일 때랑 x값이 4일 때가 기준이 돼서 1보다 작을 때 하나, 사이에서 하나, 클 때 하나, 총 이렇게 세 개 구분하면 되겠네? 맞지? 이것도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거 먼저 할 거고, 그리고 그거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 쉬워를 얘기해 줄게요. 알겠지? 가봅시다. 첫 번째, x가 1보다 작아요. 이렇게. 이 범위에서는 fx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를 놓고 한번 이야기해 봤더니, 얘 음수지, 얘도 음수야. 그래서 fx가 둘 다 마이너스 달고 t 나옵니다. 이렇게. 됐지?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2x에다 플러스 1, 플러스 4니까 플러스 5예요. x가 1보다 작을 땐 요 그래프를 갖다 그리세요. 라고 되는 거고. 다시.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요. 4보다 작은 요 경우에서 보자면, 요거는 양수인데? 요건 음수네. 여서, 요 범위에서 fx 함수는 앞에 있는 건 양수인데 그냥 나와. x-1. 뒤에 있는 건 음수인데 마이너스 달고 나와. 마이너스 x-4. 정리해봤더니 x-x 소거되고 상수값은 얼마야? 3이야, 3. 1하고 4 사이에 상수함수네. 그치? 다시 마지막. x가 4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이 범위에서 봤을 땐 둘 다 양수야. 그래서 그냥 t 나온다 이거야. x-1에다가 더하기 x-4예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치? 정리해봤더니 누구예요? 2x-5라고 됩니다. 이제 범위에 맞게 쫙 그림을 그리면 돼.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이거 필요하지. x는 1, 여기 필요하지. x는 4, 이렇게 필요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얘는 1,3을 지나지. 근데 1보다 작은 데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니까, 오케이. 여기 1,3을 딱 지나면서 작은 데에서 그리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니까 요 정도 기울기가 가진 직선이 그려집니다. 됐지? 다시 1하고 4 사이에서는 y값이 전부 다 3이네. x에다 뭘 갖다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 다 3이야. 다 3 쭉 그려요. 그리고 얘도 4보다 크거나 때 기울기가 2인데? 그치? 얘도 어디 지나? 4,3을 지나요. 그래서 4,3 여기 지나면서 기울기가 2구나. 이렇게 생긴 그림이 저기는 fx다. 근데 여기 귀찮다고. 귀찮아.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이렇게까지 대충 그리면은 형태는 잡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말고 연습을 몇 개 더 해볼 건데, 일단 요거는 이렇게 갑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그림을 그려봐서 알겠지만,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더하기 빼기 절대값만 이렇게 있어도 다 똑같아. 여기 있는 요 절대값 함수는 x값이 변함에 따라서 y값이 순차적으로 쌓여가는 거야. 여긴 얘 똑같아요. 그걸 연속이라는 개념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고2 때. 지금은 연결돼 있어. 이 정도만 갖고 가면 돼요. fx, 요거 연결돼 있어. 연결돼 있는 두 그래프를 딱 더하잖아? 연결돼 있어. 요거야. 일단 첫 번째 생각은 절대값으로 딱 나와 있어. 무조건 연결은 돼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첫 번째야. 연결은 돼 있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연속이라고 얘기하지, 실제로는. 그리고 요거는 나머지 이제 기울기 갖다 처리하고 끝납니다. 기울기 갖다가. 기울기는 우리 직선할 때 어떻게 하지? x에 대한 1차 계수를 기울기라고 하지. 1차 계수가 없으면 기울기가 제로예요. 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1차 계수가 다 기울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기울기 갖다 그리고 딱 끝 할 거야. 봐봐. 기울기. 1차 계수야. x가 1보다 작잖아요. 작으면은 얘 상수 안 봐. 보지 마. 얘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그럼 뭐야? 마이너스 2x네. 그럼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야. 됐지? 1하고 4 사이에서는 얘 양수예요. 그냥 t 나와 x. 음수예요. 마이너스 달고 나와 마이너스 x. 기울기 얼마야? 제로야. 이렇게. 됐지? 그리고
4보다 크면은 둘 다 그냥 t 나오니까 기울기 얼마예요? 2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오케이. x가 1인 요 선 기준, x가 4인 요 선 기준, 그래프는 연결돼 있을 텐데 1 이전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 쫙 들어갔다가 사이에선 기울기가 제로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2가 됩니다. 라고 해서 이 정도 그림 그리면 똑같은 그림이 나온다. 예, 저 정도 갖다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만 더 해보고 이제 끝낼 건데, 봐봐. 그림 그리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 식으로 쓰고 정리하고 하는 거 어렵단 말이야. 귀찮고. 절대값 함수를 다루는 거를 직선에서만 얘기를 했지만 뭐 고학년 되면 다 얘기를 해주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선이 나오더라도 절대값 다루는 건 되게 편해야 된다. 됐지? 다시 갑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gx 함수를 놓고 절대값 x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2배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4배의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야. 뭐 이 정도 한번 해볼까? 어렵지 않아? 기울기만 잘 생각하는 거야. 쫙 풀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게 기준, 너 기준 그리고 뭐만 표현해요? 기울기만 표현하면 됩니다. 기울기 표현하러 갑시다. 기울기 가자. 마이너스 1보다 작잖아? 얘 음수 오케이? 그럼 봐볼까? 앞에 있는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x, 얘 음수니까 마이너스 2x, 얘 음수 부 바뀌어. 얼마예요? 플러스 4x야 4x. 정리했더니 x 계수가 얼마야? 1이야. 기울기 얼마입니다?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 정도 뭐 계산은 어렵지 않잖아.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어요. 그럼 얘는 양수여서 x, 음수 부 바꿔 나와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x 했더니 기울기는 이거 얼마예요? 3입니다. 3. x에 대한 계수. 됐지? 다시 1하고 3 사이야. 이지 그치? 한번 해봐. 양수 얼마? x. 양수 얼마? 2x. 음수 부호 바꿔 나와 4x. 야 이거 엄청 큰데 기울기가 7이에요. 7. 됐지? 다시 다시 3보다 크면은 양이잖아. 그치? 그럼 한번 정리해볼까? 앞에 거 양수 x, 뒤에 거 양수 2x, 맨 마지막 거 양수니까 그냥 나와서 마이너스 4x. 그치? 그럼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요 그림을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그려볼 건데, 얘 그거, 여기 쫙 그거. x가 얼마? 여기 마이너스 1. 또 그거, 쫙 그거. 여기 얼마? x가 1. 또 그거, 여기 쫙 그거, x가 얼마? 3이에요. 연결돼 있다 보장. 무조건 보장.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 기울기가 1이야. 이렇게 완만하게 쫙 들어왔다가, 됐지?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 기울기가 3입니다. 이거 좀 더 가파라지네. 조금 더 가파라져. 이렇게 기울기 3이야. 뭐 똑같아 보이지만 3이야? 7 표현하기 너무 어려워서 1하고 3 사이에서 기울기가 7이에요. 엄청 가파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얼마냐?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완벽한 그림이에요. 그렇지? 그럼 선생님 y 값은 어떻게 찍어요? 라고 하겠지? 기울기 잘 생각하면서 갑니다. x에다 3띡 집어넣어봐. 이거 얼마야? 0. 이거는 4. 요거는 4, 8이야. 유전자표는 3,8이에요. 요 기울기 얼마라고? 기울기가 7이야, 7. x값이 1 커지잖아? y값이 7 커져요. 근데 x값이 2만큼 커졌으니까 y값은 14만큼 커진 게 8이야. 맞지? 14만큼 커진 게 8이니까 여긴 요점 x좌표는 마이너스 6이에요. 1, 마이너스 6. 되고 있죠? 다시 갑니다. 얘는 어떻게 해요? 기울기가 3이에요. x값이 이만큼 커지면 y값이 6만큼 커진다잖아. 3. 그러면은 x값이 이만큼 커지고 y값이 6만큼 커진 게 마이너스 6이니까 요점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이야. 야, 그러면 이거 직선 19하는 것보다 훨씬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포인트는 뭐예요? 기울기입니다. 범위 당연히 나눠야 돼요. 그리고 기울기야, 기울기. 기울기가 모든 걸 해결한다. 어쨌든 결과가 직선이 나올 거니까. 오케이? 이제 뭐 이차함수가 절대값 안에 들어있고 그러면 해석이 어렵겠지. 근데 직선은 충분히 이 정도 다루는 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이거는 개념적으로 선생님이 연속이라고 얘기했어요. 연속. 의심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말에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연속이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연결된 그래프를 기울기에 힘만 줘서 그리는 거야.
알겠지? 뒤에 나온 거 다 똑같이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한번 잘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목요일날 갖고 와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끝!